지난 몇 년간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다가요. 최근에야 겨우 바닥을 다지는 것 같은 주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하필이면 제약업계의 거인이다. 이럴 때. 과연 2026년을 앞둔 지금 이 주식에 올라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는 게 현명할까요? 오늘 이 질문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죠.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회사가 바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티커 심볼은 BMI입니다. 지난 5년간 이 핵심 제품의 특허 만료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반등의 기지개를 켜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진짜 거대한 파도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곧 닥쳐올 훨씬 더 큰 특허 만료라는 쓰나미에 이 회사는 과연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투자자로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 오늘 그 핵심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직면한 문제의 크기부터 좀 실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베스트셀러 항암제였던 레블리미드의 특허가 풀리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기 시작했죠. 아, 네네. 근데 이건 정말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2020년대 말까지 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제품 2개가 추가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2개나요? 하나는 화이자와 함께 파는 항은고제, 엘리퀴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말 유명한 면역항암제, 바로 옵디보죠. 와, 엘리퀴스하고 옵디보. 바로 그 2약이 핵심입니다. 이 2약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보면 상황이 훨씬 명확해져요. 네, 숫자로 한번 보죠. 2025년 첫 9개월 동안의 매출을 보면 엘리퀴스가 11억 달러, 옵디보가 74억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잠깐만요. 11억 달러에 74억 달러. 그럼 2개 합치면 184억 달러잖아요. 네, 114억 달러죠. 근데 같은 기간 회사 전체 매출이 357억 달러였으니까. 오, 그럼 단 2개의 약이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뭐 도전 과제가 아니라 거의 재앙 수준으로 들리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또 있어요. 또 있나요? 이 2개의 블록버스터가 이렇게나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 매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1% 감소했다는 사실이에요. 와,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가장 튼튼한 두 기둥이 무너지기도 전인데 이미 배 전체가 아주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진짜 특허 만료라는 빙산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바로 그게 시장이 BMI를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가장 강력한 2개의 엔진이 곧 멈출 예정인데 차는 이미 살짝 후진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어떻게든 새로운 동력을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정말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거죠. 물론 이런 거대 기업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분명히 이 위기를 돌파할 계획을 세워뒀을 텐데요. 우선 옵디보부터 한번 보죠. 이건 어떻게 방어할 생각인가요? 여기서 BMI의 아주 영리한 첫 번째 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작년 말에 승인받은 새로운 버전의 옵디보 퀀티그라는 제품이에요. 옵디보 퀀티그요? 네, 핵심은 약효가 아니라 투약 방식의 변화에 있어요. 기존 옵디보는 병원에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정맥 주사로 맞아야 했거든요. 아, 정맥 주사. 그런데 이 새 버전은 피하 주사 방식입니다. 피하 주사라면 환자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가요?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30분 넘게 주사 바늘을 꽂고 있어야 하는 것과 그냥 몇 분 만에 간단히 주사를 받고 끝나는 것의 차이를요. 훨씬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나중에는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곳이라면 집에서도 투여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환자에게는 엄청난 편의성 개선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효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사용 편의성을 극적으로 높여서 의사나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구형 옵디보 대신 신형 옵디보 퀀티그를 쓰도록 유도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뒤에 기존 옵디보의 특허가 만료돼서 값싼 복제약,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가 쏟아져 나와도 이미 시장은 다 신제품으로 넘어와 있을 것이다. 네, 바로 그 계산이죠. 일종의 해자를 파서 복제약의 공세를 막아내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혁신을 하기보다는 편의성 개선에 가깝잖아요. 만약에 보험사들이 효과는 똑같은데 왜 더 비싼 신약을 써야 하냐면서 기존의 저렴한 복제약을 쓰도록 압박하면 이 전략이 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죠. 하지만 항암 치료 시장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관계가 아주 중요한 분야거든요. 아, 그렇죠. 이 불편한 구형 복제약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물론 완벽한 방어는 아니지만 매출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티보는 그렇게 한숨 돌린다고 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옵티보보다 매출 규모가 훨씬 더 큰 엘리퀴스잖아요. 이건 피하 주사 같은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엘리퀴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래서 BMI의 대응 전략도 다릅니다. 제2의 엘리퀴스라는 슈퍼스타 한 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마치 농구팀에서 마이클 조던이 은퇴했을 때 또 다른 조던을 찾는 대신에 견실한 주전급 선수 5명을 영입해서 팀을 재편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쓰고 있죠. 포트폴리오로 대응한다? 네, 여러 신약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 그 공백을 메우는 겁니다. 그 견실한 주전 선수들을 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약들인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대표적인 선수 2명은 항암제인 옵투아라그와 브레이안지예요. 옵두아라그와 브레이안지. 네, 이 두 약은 2025년에 각각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업계에서 말하는 소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기준을 이미 충족시킨 거죠. 10억 달러짜리 선수 2명이면 일단 든든하긴 하네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겠죠? 물론이죠. 특히 브레이안지 같은 약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카티 치료제라고 불리는데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꺼내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뒤에 다시 몸에 넣어주는 완전히 개인 맞춤형 치료 방식이에요. 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네요. 네, 미래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죠. 여기에 지중해 빈혈 환자의 빈혈을 치료하는 레블로질이라는 약도 이미 블록버스터 반열에 올랐고요. 이 선수들이 각자 자기 몫을 해주면서 엘리퀴스라는 거인의 빈자리를 함께 메워줄 거라는 게 BMY의 계획입니다. 흥미롭네요. 한 명의 슈퍼스타에 의존하는 것보다 여러 명으로 팀을 꾸리는 게 안정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선수들 중 몇몇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면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포트폴리오 전략,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BMY의 미래를 놓고 찬반이 가장 격렬하게 엇갈리는 부분이에요. 비관론자들은 이 신약들이 다 합쳐봐야 엘리퀴스 하나만 못하다고 주장하죠.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네, 그래서 BMI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바로 회사의 미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방대한 신약 파이프라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신약들은 일종의 단기 방어선이고 진짜 승부는 아직 개발 중인 약들에서 갈린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인 종양학, 즉 항암제 분야에서만 수십 개의 임상시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수많은 신약 승인이나 기존 약의 치료 범위를 넓히는 적응증 확대가 계속해서 터져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네네. 뿐만 아니라 면역학, 신경과학 같은 다른 유망 분야에서도 연구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엘리퀴스의 특허 만료는 분명 거대한 지진과 같겠지만 그 충격에 대비해서 수많은 방파제를 동시에 그리고 아주 두텁게 쌓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죠. 거대한 특허 절벽이라는 명백한 위기가 있고 그걸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편의성을 개선한 신제품과 신약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는 R&D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이 복잡한 그림이 2026년에 이 주식을 고민하는 당신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 BMI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을 살펴봐야 해요. 바로 이 회사가 아주 견실한 배당주라는 사실입니다. 아, 배당이요? 네, BMI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 4.6%가 넘어요. 4.6%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S&P 500 지수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약 1.2% 정도니까 시장 평균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4.6%면 정말 높네요. 그 정도면 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금만으로도 웬만한 예금이자보다 훨씬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고배당이 혹시 조사모사는 아닐까요?
주주 달래려고 배당은 많이 주는데 정작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에는 돈을 못 쓰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라는 지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성향. 네, 벌어들인 현금 중에서 얼마를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BMI의 현금 배당 성향은 약 35% 수준이에요. 35%면 100원을 벌어서 35원은 주주에게 주고 나머지 65원은 회사에 남겨서 연구개발이든 뭐든 다른 곳에 쓴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 65원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도 지금의 높은 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력이 충분하군요. 네. 심지어 앞으로 배당을 더 늘릴 여력까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지난 10년간 배당금을 약 66%나 인상해온 꾸준함도 신뢰를 더해주고요. 불확실한 성장성에 대한 기다림을 아주 확실하고 두둑한 배당금으로 보상해주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주가 상승을 기다리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주는 뭐랄까 안전맞은 역할을 배당이 톡톡히 해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에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죠. 2026년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과연 어떤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회사의 노력이 당장 내일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신약 개발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엘리퀴스의 거대한 공백을 새로운 약들로 완전히 메우는 데는 앞으로도 몇 년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아마 실망스러운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느리지만 꾸준한 접근 방식을 선호하고 주가의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네요. 바로 그런 투자자에게는 BMY가 2026년에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점진적인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그 과정을 높은 배당으로 보상받는 스타일의 투자자 말이죠. 오늘 우리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가 엘리퀴스와 옵디보라는 거대한 특허 절벽 앞에서 옵디보 퀀티그라는 영리한 방어 전략과 여러 신약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탄탄한 미래 파이프라인이라는 다각적인 카드로 맞서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불합실성을 산수해주는 4.6%가 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 이 주식의 또 다른 핵심 투자 포인트라는 점도 깊이 있게 짚어봤고요.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옵디보 퀀티그처럼 기존 약의 편의성을 개선해서 특허 수명을 사실상 연장하는 전략이 과연 제약업계의 지속 가능한 장기 방어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할까요?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더 어려운 질문도 남죠. 그 성과가 몇 년 뒤에나 나타날지 모르는, 심지어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은 혁신 파이프라인이라는 미래의 약속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의 가치를 매겨야 할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이 어쩌면 BMIY 투자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